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미행입니다. 제목을 들으면은 관심이 많이 가실 것 같은데,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탐정들이 하는 업무에서 이 미행에 하는 업무가 그래도 꽤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미행의 종류에는 차량으로, 자동차로 미행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도보로 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위치 추적기, GPS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미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는 차량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켜보는 미행을 하는 경우, 또 건물 안에서, 건물 밖에서 등등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가장 좋은 방법을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거죠. 우선 차량 미행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차량 미행은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힘듭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차량 미행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고 싶으면은 그냥 무작위로 아무 차나 한번 쫓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5분 정도도 따라가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렇게 미행이 힘든 겁니다. 근데 저희는 미행을 하게 되면은 항상 최소한 차량 2대, 그 다음에 이 차량마다 저희 직원이, 탐정이 2분씩 승차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많은 탐정들이 혼자서 직접 차를 끌고 미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단 실패할 확률이 높고,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운전을 하면서 신호도 봐야 되고, 또 미행하는 차량도 봐야 되고, 주위 환경도 봐야 되고 등등 하다 보니까 또 간혹 촬영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2인 1조로 해서 차량 한 대에 2분이, 차량 2대니까 4명의 탐정이 미행을 합니다. 또 같은 차가 계속 뒤를 쫓아오게 되면은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미행도 하게 되고 이제 합니다. 여러분이 차량 미행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혹시 남녀 사이에 부정한 문제 때문에 그걸 잡으려고 미행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의뢰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미행을 하게 되는 거는 보험 사기, 미국서 종업원 상해보험이라 하죠. 그 워커스컴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일을 하다가 다쳤다라고 해서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종업원 상해 보험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액수가 고용주에게, 물론 보험이 있지만 고용주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고용주께서는 진짜로 다친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고용주 생각에 다치지 않았는데 다쳤다라고 한다. 특히 미국서 파면을 당하고 나서 많은 종업원들이 일하다가 다쳤다라고 해서 종업원 상해보험을 청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인 입장으로서는, 특히 우리 한인 업주들은 보험이 없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 절대 우리 종업원은 일하다가, 우리 직원은 일하다가 다친 적이 없는 거로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상대방 변호사한테서 온 그 의료 기록을 보면은 더더욱이 그렇게 크게 다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다치지도 않았다 라고 해서, 또한 이제 보험회사에서 그 고용주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직원이, 이러이러한 직원이 있는데 이렇게 다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전혀 다친 적이 없고 거짓말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보험회사에서 자그마한 청구는 그냥 자기네가 해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큰 사건, 청구의 액수가 많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고용주의 얘기를 듣고 저희를 고용을 합니다. 탐정을 고용을 해서 조사를 시키는데, 그럴 때는 뭐 차량, 도보, 뭐 건물, 또 차량 안에서 뭐 등등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의뢰인이 직접 개인 고용주가 저희한테 의뢰를 할 경우는 저희가 그 의사 보고서, 건강진단서라고 해야 되나요? 진료 기록. 그러니까 의사가 미국서는 종업원이 일을 하다가 다쳐서 의사한테 가게 되면 일단 의사가 임시 장애라는 걸 해줍니다. temporary disable이라고 그러는데, 즉 치료하는 동안에 얼마 동안은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걸 내려주고, 그 다음에 치료는 뭐 어느 병원에서 어디 뭐 허리, 뭐 다리, 팔, 어깨, 뭐 목 이런 등등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계라는 거, restriction을 정해줍니다. 한계는 뭐냐면은 뭐 10파운드, 즉 뭐 5kg 이상을 들으면 안 된다라든지 뭐 등등. 그런 경우 저희가 그 고용주의 의뢰를 받고 차량으로 미행을 해서 그 보험 청구인이 혹시 다른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혹은 뭐 마켓이나 또 어디를 가서 또 주말에 무슨 가족이 공원에 가든지 바닷가를 가든지 했을 때 의사가 5파운드가 아니죠. 5kg, 약 10파운드 조금 넘는 무게를 이상은 들지 말라라고 한 경우, 왜? 허리도 다쳤고 손목도 다쳤고 뭐 어깨도 다쳤고 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다라고 진단을 내린 거죠. 그런 경우 저희가 미행을 가서 해보면은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자기 뭐 어린아이, 또 젊은 사람들은 자기 그 애인, 가족을 번쩍번쩍 들은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저희가 비디오를 찍으면은 그건 성공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자료를 제공해 주면은 고용주 측 변호사가 상대방 변호사에게 그걸 보내서 거짓 청구이니까 여기서 중단을 하든지, 안 그러면 보험국에 사기를 고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미국 얘기를 제가 좀 할까 합니다. 가끔 지인이나 아니면 직접 의뢰가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누군가가 자기를 미행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고 있는 것 같다가 아니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가 미행을 하는지 불안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그 의뢰인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미행을 당할 일이 있냐, 당할 일을 했냐, 혹시 종업원 상해보험 이런 거 신청한 적이 있냐, 이런 거 등등 저희가 미행을 할 때 왜 하는지에 대한 그런 식의 거꾸로 손님들에게 물어봤을 때 의뢰인이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 외국에서 글쎄 타향살이라고 하나요? 너무 오래 외롭게 살다가 보니까 약간 그 정신적으로 그 피해 망상에 가깝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희가 누구를 미행을 해야 될 때는 차량 2대, 직원이 4명이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게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24시간 일주일 내내 뭐 몇 달 동안은 미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비용 면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겠죠. 아니면은 뭐 혼자서 자기를 뭐 헤어진 애인이 미행을 한다, 그런 건 말이 되겠지만, 그래서 의뢰인한테 물어보면은 뭐 마켓을 가든 어딜 가든 차량이 수시로 바뀌고 미행하는 사람이 수시로 바뀌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미행을 한다라고 느꼈을 때 저희가 그게 미행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시간하고 장소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 아니면 퇴근 후에 출발할 때 우리한테 연락을 해라. 그러면 이제 회사가 어디고 집이 어디라는 거를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저희가 마켓으로 유도를 합니다. 무슨 마켓에 갔을 때 미행을 한다고 하니까 마켓으로 오시라고 합니다. 저희는 미리 차량 한 대는 마켓에서 대기하고 있고 차량 한 대는 그분 뒤에 차량을 미행을 하는데 차량을 그 의뢰인하고 저희 차량 사이에 중간에 차량을 한 2대를 넣고 차선도 틀리게 해서 미행을 합니다. 왜? 혹시 정말 미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의 다 뭐 99% 거의 99.5%가 미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뢰인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마켓으로 들어오면은 차가 들어오면 저희가 마켓에서 그 의뢰인에게 전화로 물어봅니다. 뒤에 차가 미행을 하고 있냐? 하고 있다. 무슨 차량이냐? 무슨 차량이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동안에 따라온 게 아니고 마켓에 그냥 장보러 오는 다른 차량을 보고 본인이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아니라는 거를 해결을 해드리고 이렇게 비용 문제 이런 거를 설명을 합니다. 거꾸로 의뢰인이 누굴 미행을 한다면은 탐정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시간당 얼마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하면은 하루에 나오는 비용이 수천 불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그렇게 장시간을 미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좀 이해가 되는 분이 계시고 어느 분은 저희 지인 소개로 자기 집 창문에서 미행을 하고 있고 자기가 외출을 하면은 집 안에다가 도청 장치도 설치를 하고 뭐 몰래 카메라도 설치도 하고 무슨 또 흰 가루도 뿌리고 뭐 이런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저희가 그 거주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 창틀이나 이런 문틈 이런 데를 다 그 테이프로 막아두셨어요. 그런 분들은 그 일종의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저희가 또 그렇게 해결을 해서 자기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풀어드리죠. 그런 방법은 뭐 거꾸로 저희가 밖에서 그분의 집을 지켜드린다든지 거꾸로 집안 안에 그분 의뢰인 집안에다가 저희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해놓으면은 의뢰인이 좀 안심을 하고 그게 아니구나 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가끔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남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상대가 바람을 피는 것 같다, 누굴 만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미행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어떤 경우 미행을 해드리냐면은 가끔 의뢰인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진짜로 이 배우자를 쓸데없이 의심을 하는 건지, 배우자가 진짜로 누구를 만나는 건지, 누구를 만나지 않고 내가 혼자 오해를 했다면 배우자한테 너무나 미안한 거고 내 스스로가 자책감에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까, 짚고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배우자가 부정한 일을 안 한다면은 자기도 마음 편하게 또 앞으로 그동안에 의심했던 걸 다 털어버리고 배우자에게 정말 진심으로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사건을 맡아서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 그 부정을 하는 거를 잡아달라. 뭐 물론 저희가 잡아는 드리지만 그게 큰 잡아드린다고 해서 결국은 부부싸움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 연인 관계에서 헤어지거나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보로 미행을 하는 경우는 차량으로 무슨 쇼핑센터나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다가 저희가 미행을 해서 주차를 하고 그 미행을 당하시는 분이 건물 안이나 어디를 들어가면은 저희가 도보로 미행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누굴 또 만날 수도 있으니까. 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보험에 관한 문제라면은 건물 안이나 어디 들어가서 쇼핑을 하든지 무거운 걸 들을 수 있든지 또 잘 걷지 못한다는데 뭐 층계를 성큼성큼 올라간다든지 뭐 등등. 그래서 저희가 도보로도 미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어떤 분들은 도보로 자기가 미행을 거꾸로 당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도 많이 있고, 일단 누군가가 내 차를 미행을 하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드시면은 미행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회전을 가시다가 우회전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즉 한 블락을 한 바퀴 다시 한 블락을 한 바퀴 도르라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우회전을 한 번 했으면 그 차도 또 우회전을 할 수도 있어요. 미행을 안 하는 차인데도. 그런데 두 번째 한 블락에 가서 또 우회전을 하는데 따라서 우회전을 하면은 조금 의심스럽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우회전을 하는데 또 같이 미행을 또 따라온다면 미행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네 번째 우회전을 했을 때 같이 따라오는 거라면 그건 100% 미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많은 분들이 경찰서로 가라 뭐 그러는데 저는 그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무서워갖고 집으로 가는데 그건 더더욱이 위험한 겁니다. 미국서 혹시 무슨 강도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행할 수가 있겠죠. 그 기회를 보려고. 그럴 때 집으로 가게 되면 위험하고, 여기는 경찰서로 간다고 해서 밖에 경찰관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경찰서로 간다고 하면은 그 미행하던 차량이 경찰서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여러분 나오길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거, 쇼핑센터나 마켓 뭐 그런 데를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보로 미행을 당할 때는 여러분이 그 쇼윈도나 그런 데 보면은 거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쇼윈도 자체가 또 혹시 여러분이 전화를 이용을 해서 전화로 여러분이 그 카메라를 해가지고 카메라를 작동시켜가지고 귀에다 대고 전화를 거는 척하고 서서 뒤쪽을 계속 촬영을 몇 번 해보면은 그 사진에 찍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또 그렇게 사진을 찍게 되면은 똑같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을 누가 걸어서 미행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그 사람한테 왜 나를 따라오냐라고 물어보면은 미행을 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당신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행을 안 하는 사람이면은 뭐라 하냐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뭐 이거 맛이 갔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갑자기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앞에서 돌아서서 너 나 왜 미행해? 그럼 여러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라고 하죠. 근데 미행하는 사람이면 뭐라고 하냐? 나 너 미행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팁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차량이나 또 소지품이나 이런 데다가 추적기를 부착하는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 자동차 주인의 허락 없이 이 추적기를 붙이는 거는 미국서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서는 불법입니다. 탐정아니라 더한 그 경찰 이런 수사기관에서도 차량에다가 추적기를 붙일 때는
판사의 허락을 얻고 붙여야지 그렇지 않고는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PS 추적기를 부착을 해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는지를 미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한테 의뢰인께서 자기 차량에다가 누가 부착기를 아예 설치한 것 같다라고 할 경우 저희가 그거를 찾아드립니다. 기계로 자동차를 어디를 갖고 오라고 하죠. 특히 저희가 어디서 만나냐면 주로 쇼핑몰 같은 데서 차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걸 부착한 사람도 별로 의심을 안 하겠죠. 그래서 평소에 가는 쇼핑몰이나 마켓이 있냐? 그러면 있다 그러면 글로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조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누가 붙이지 않는데 본인이 붙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기도 마찬가지고 위치 추적을 한다고. 전화기는 이제 추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량에 그런 거 부착하는 게 정말로 일종의 노이로제가 걸리신 분은 불과 몇십 불 정도면은 조그만 그 장비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자동차 그걸 라이터 끼는 데 있죠. 요즘은 나오는 차가 라이터 끼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라이터 끼는 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 본인의 그 차량 전원에 연결을 해 두면은 차량이 시동이 걸리거나 주차가 되어 있을 때 내 차 안에 또 내 차 바깥에 혹시 위치 추적기가 있다면은 그 위치 추적 그 혼란을 주는 기계입니다. 일종의. 그럼 예를 들어서 123 메인 스트리트라는 데다가 파킹을 해놨어도 상대방은 뭐로 나오냐면 9600 메인 스트리트나 아니면 엉뚱한 길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 위치가 나오지 않죠. 그런 기기도 몇십 불이면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차 안에다가 장착을 하시게 되면은 마음은 편안해지시겠죠. 그런 거. 그 다음에 건물이나 차량, 집 앞에 이상한 차가 서서 나를 지켜보는 것 같다. 또 어느 의뢰인은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말씀드리면 참 저도 가슴 아픈데 자기 창문 밖에 길에 있는 가로등 위에다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하면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여러분이 위치 추적기나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전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 배터리, 그렇죠? 배터리라죠, 한국말로.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계에 따라 다르지만 그 배터리가 용량이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누군가가 와서 배터리를 교환을 해주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놔둘 수가 없고 특히 그 가로등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죠. 올라가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니고 올라갈 때는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기구를 이용을 해서 전봇대 수리하는 리프터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올라가야지 힘들겠죠. 그런 거. 등등 무슨 자기 집 복도에다가 설치한 것 같다. 앞마당에 설치한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하고 상담을 해요. 누가 한 것 같냐? 왜 한 것 같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엑스 보이프렌드,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기를 도청을 하고 자기를 비디오를 몰래카메라로 찍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남자가 어디 사는지 먼저 저희가 조회를 해드립니다. 그랬더니 로스앤젤레스에서 의뢰한 손님의 엑스 보이프렌드, 과거 남자가 시카고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과연 LA까지 와서 그렇게 설치를 해가면서 헤어진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장시간 동안에 또 뭐 그렇게 알고 싶은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일종의 피해 망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누군가가 자기 그 창문 아래에서 아파트 창문 아래에서 여기 미국은 아파트가 뭐 고층 아파트도 있지만
뭐 1, 2층짜리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뭐 3층, 4층.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그 유닛 밑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매일 욕을 하는 것 같대요. 일종의 그분도 피해망상이죠. 그런 경우도 저희가 또 해결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이렇게 치료가 돼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행하면은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종류도 많고 또 방법도 많이 있고 멀리서 요즘은 그 종업원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요 미행도 하지만 그 우리가 촬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에 뭐 1, 20m, 100m, 200m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떨어져서 촬영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뭐 10km 밖에서도 촬영할 수 있는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가. 그 저희도 보통 뭐 10km, 5km, 10km 밖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미행의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다음에는 신분도용에 대해서 저희가 할까 합니다. 미행은 많은 의뢰인들이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분도용 피해자가 요즘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남들 하듯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은 다음 만드는 비디오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